안녕하세요. 썰TV 애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남편과 딸을 키우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때 시어머님의 끝도 없는 거짓말에 속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 때도 있었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말이야.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친정에도 한번 못 가보고 세탁기가 있어서 손빨래는 물론 제사 지내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게 총살이나 마찬가지지 사람 사는 거냐? 아유. 제가 결혼 후 어머님께 들었던 말인데 얼마나 서럽고 한이 맺혔으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었어요. 또한 시어머님의 예민한 성격이 다 시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셨기에 같은 여자로서 짠하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되는 거짓말로 어머님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시댁에는 시할머님이 계셨는데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에 인사드리고 시할머님 댁으로 가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할머님을 처음 봤을 때 포스가 남달랐다고 느꼈는데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정말 정정하셨고 한마디로 여장부라는 느낌이 바로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유독 시할머님 앞에서 고개도 잘 못 드시고 그냥 내내 하시는 게 좀 이상했어요.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도 어머님은 유독 말씀이 없으셨고 시할머님의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암튼 저는 시댁에서 반대하는 분도 안 계셨고 무난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직후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수 씨도 모르고 아가씨도 몰라요? 모르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남편도 자세히는 몰라. 그 시절에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 네 시할머니가? 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바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고 했죠. 아버님이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했는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님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참고 사셨다는 말에 저는 괜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인지 시할머님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님이 포스도 있고 인상도 무서운 분은 맞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따로 시할머니께 인사를 가면 아주 좋아하셨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나 건강검진도 매년 하고 밥도 잘 먹고 내 건강은 챙기지 않아도 돼. 할머니 이거 드세요. 우리 미영이가 할머니 저번에 약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사왔어요. 어머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눈썰미도 좋네. 시할머님은 시댁 근처에 사셨는데 시댁에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서로 왕래는 거의 없이 지내셨습니다. 암튼 제가 할머님을 뵈러 가면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안부 전화도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분처럼 보였으나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딱 결혼 초까지만이었죠.
남편과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가 불편할까봐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도 있었는데 신우는 저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툭 하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도 다 같이 밥을 먹는 날은 손에 꼽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딱 1년이 지나자 어머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막마른 기본에 상처를 주고 해주는 건 없으면서 도리는 받길 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노력해도 어머님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때는 어머님의 말실수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정수가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릴 때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 다들 예쁘다고 꼭 한 번씩 만져봤지. 지금도 너무 잘생겼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그래, 그렇다니까. 엄마, 어릴 때 그 정도 안 귀여운 애가 어딨어요. 너는 그냥 귀여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너 그때 생각 안 나?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너 만나보겠다고 여자가 줄을 섰는데 네가 한 번도 맞아주질 않았잖아. 아유, 엄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 내가 주책이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그 정도로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어. 어릴 때 잘생기고 귀여웠다는 말에는 저도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자 얘기가 나올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만하라고 했고 정말 남편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점점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셨어요.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해외로 출장을 갈 때가 많았는데 꼭 남편이 없는 날을 골라서 어머님이 혼자 저희 집에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오시면 또 그렇게 시할머니 욕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지는데 처음에는 어머님이 얼마나 쌓인 게 많으시면 이러실까 싶어서 조용히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저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어머님이 방에 누워 계시고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어머니께 인사를 하면 우리 정수 왔어? 아이, 그런데 쟤는 시댁에 왔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지. 이 인사도 안 하냐? 어머님, 저 방금 인사 드렸잖아요. 언제? 난 못 들었는데? 엄마가 잘 못 들었나 보다. 나 아직 귀 멀쩡하다. 엄마 귀가 문제가 아니라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옆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니까.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괜히 저러시는 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고 남편은 중간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음식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살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주방에서 밥을 하고 계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가 대신하곤 했는데 매번 이런 식이니 시댁에 가면 외식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시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지겹게 밥하고 빨래하고 사시느라 이제 안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음식을 잘 못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어머님을 두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바라냐며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음식이야 평생을 해도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남자들이 살림하는 집도 많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님은 약속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나 남편이 시댁에 가기로 해서 그 시간에 가보면 아예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와의 약속을 잊고 다른 약속을 잡으신 거죠. 심지어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손님이 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너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가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어머님께 치매 검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진짜 문제는 돈이었는데 경제관념이 한마디로 제로인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월급만으로 어머님이 평생 주부로 사셨는데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비싸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보셨고 비싼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을 걸치고 다니셨어요. 남들이 보면 부잣집 마나님처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만 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창고로 쓰시는 작은 방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장판이나 이걸 돈 주고 샀나 싶을 정도로 가치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어머님은 몇십 아니 몇백씩 주고 사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눈에 들어오는 딱 봐도 이상한 물건들은 거의 어머님이 샀다고 보면 될 정도로 구석구석 요상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슬쩍 들은 얘기로는 어머님이 나가서 돈을 여기저기 막 쓰고 다니시다 보니 주변에 사기꾼도 많아서 휩쓸려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유독 밖으로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친구들도 참 많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가셨다가 술을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이날은 잔뜩 술에 취한 채 오셔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그냥 과음만 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거나! 내가 어디서 술을 마시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물이나 가져와! 네! 너 우리 정수랑 사니까 좋으냐? 응? 어머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취하긴 내가 뭘 취해? 그리고 너!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나 몰래 뒤에서 조종하냐? 응? 넌 혼자 커서 가정교육이 아주 엉망이야. 아주 못됐다고. 엄마, 갑자기 오셔서 왜 이러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 키운 건 넌 모르지? 너 아기 때 내가 품에 안고 얼마나 사랑으로 키운 줄 알아? 아, 엄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내 팔자야. 술에 취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가정교육 운운하며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지 마시라고 한 말씀 드렸는데 이날 남편도 저와 똑같이 열받아서 어머님께 같이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 택시 부를 테니까 그만 가세요. 싫어! 내가 아들 집에서 자고 간다는데 왜 날 내쫓듯 하는 거냐? 응? 너 지금 며느리 앞에서 나 무시하는 거냐? 응? 그러면서 어머님은 갑자기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셨는데 결국 아버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네 엄마랑 성격을 맞추는 게 아직도 정말 힘들구나. 아버님은 이날 어머님과 같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어머님이 이날은 술에 취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음날 저녁 기억도 못하셨고 대신 아버님께 사과를 받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저는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님이 선을 넘으실 때가 많아서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화내지 않고 조근조근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더 열받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님이니까 참아봤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참으면 어머님은 저에게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퇴직 후 사업하는 친구의 사무실에 가셔서 같이 일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낮에 혼자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가면 이것저것 시키는 게 아주 많으셨어요. 너 저기 싱크대에는 사과 좀 가져와서 깎아봐라.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과일을 깎는 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칼을 쥐는 방향이 아예 다른 걸 가지고도 지적하셨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막말까지 하셨죠. 아니 이게 뭐야? 넌 그 나이 먹도록 과일도 제대로 못 깎냐? 왜요 엄마? 잘 깎았는데 맛만 좋으면 되는 거지 모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 편들 걸 들어. 명희 너는 때리는 시어머니 만났으면 지금쯤 이마 뒤지게 맞았을 거다. 나 같은 시어머니라서 다행인 줄 알라고. 네? 요즘 손가락 하나만 몸에 대도 폭력이네 뭐네 말이 많아서 그렇지 네가 옛날에 태어났어 봐라 진작에 맞았지.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내 앞에서 제 편들지 말라고 했지? 아니 정수 넌 결혼하고 어째 사람이 변해가냐? 네 마누라가 그렇게 좋냐? 응? 이날 결국 저희는 금방 일어나서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했습니다. 과일 못 깎는다고 혼은 날 수 있지만 뒤지게 맞을 거라는 말이나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렇다는 둥 어머님은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를 따로 뵙고 오는 날도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할머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저희를 따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가끔 할머니를 뵈러 가자고 하면 저는 고민 없이 따라 나섰어요. 무엇보다 할머님은 제 남편이 손주니까 좋아하셨는데 그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셔서 제가 안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님을 뵙고 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 보여도 정말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난 세월 시집살이를 하셨다는 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일찍 가거라.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저도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전화 줘. 이 할미 걱정되니까. 네 할머니. 남편을 보면 어머님보다 시할머님을 더 편애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참 편하고 좋은데 그런 느낌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실은 나 엄마보다 할머니랑 어릴 때 추억이 참 많아. 뭐? 같이 안 살았다며. 나 태어나고 나서 쭉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정연이가 태어나고 할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은 엄마보다는 할머니랑 뭔가 많이 한 게 기억에 남아있어. 정말? 그래서 엄마랑 있는 거보다 할머니랑 있는 게 더 편해. 이때까지만 해도 시할머님은 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손주한테는 진심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 아니 아가씨보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어머님의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저와 어머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니 남편은 일부러 시댁에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 때문이라 생각해서 처음엔 저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모진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실 땐 저 역시 참지 않고 할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친정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전혀 몰랐는데 친정에 갔다가 엄마 핸드폰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이게 뭐야?
뭐가? 어머님하고 무슨 통화를 이렇게 길게 했어? 어, 별거 아니야. 이리 줘. 잠깐만, 나 좀 들어볼래. 친정엄마가 핸드폰에 어플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가 엄마 폰을 가지고 있다가 통화 목록을 보게 됐는데 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1시간이 넘도록 통화 목록이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저리 날듭니까? 네? 우리 미영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잘못이요? 아주 많죠. 시댁에 오면 깍듯하게 인사도 좀 해야 하는데 인사도 안 하네요. 어른으로서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는데 이런 행동이 정상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 미영이가 정말 그랬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합니까? 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자식 교육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따지셨는데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자식들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수가 대기업에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그 인물에 여자들 줄 섰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라고요. 그거 모르셨죠? 제가 무리하게 예단 요구한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왔으면 시댁에 잘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입을 나불거리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와서 반품 시킬 수도 없고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어쩌겠어요. 이제 저희 집 식구가 됐으니 제가 가르치면서 살아야죠. 엄마는 시어머님과 이런 통화를 하시고도 저에게 그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나 제가 시댁에서 더 미움을 살까 모른 척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말씀대로 친정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시댁이 좀 더 형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이 저보다 높았고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 남편보다 연봉은 적지만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결혼해서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친정엄마한테 저희 집이 처진다면서 자기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만 이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한테도 제 흉을 보실 때가 많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 애썼는데 남편과 같이 살면서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럴 때면 저에게 사과를 해왔고 억지로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직접 저에게 시댁에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거리를 두며 살고 있었는데 저 혼자 있을 때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둘이 있으면 꼭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초에 정말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괜한 트집을 잡고 별일 아닌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자 제가 손편지를 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썼는데 어머님은 그 편지를 제 앞에서 읽어보시고는 바로 찢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편지 써오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시면서 시댁에 오면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음식 준비도 눈치껏 했고 명절이나 기념일 때 돈 봉투도 꼬박 드리고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 시댁과도 아주 잘 지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노력하는 걸 알면서도 절대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행동 중 꼬투리 잡을 건 없는지 그것만 노리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만 골라서 찾아오셨고 이날도 저 혼자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너 이 이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사업자 정했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아니 왜 거기랑 계약했어? 내가 알려준 곳으로 하라고 했잖아. 업체는 제가 아니라 정수 씨가 이미 계약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얘가 또 나를 놀리네? 얘, 너 그렇게 뒤에서 내 아들 조종하고 사니까 좋니? 조종이라뇨.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이날 어머님은 갑자기 오셔서는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게 온갖 막말을 늘어놓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이 되었고 남편과 영화나 한 편 보러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엄마, 우리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어딜 가냐? 오랜만에 영화나 보고 오려고요. 팔자 좋네. 아들이 되어서는 이 엄마가 지 마누라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칠 전에 집에 다녀갔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알고 있겠구나. 뭘요? 내가 쟤한테 이사 준비는 잘 돼가냐고 물었더니 글쎄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는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야. 나더러 나이 먹었으면 집에 조용히나 있을 것이지 왜 툭하면 찾아와서 간섭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님, 저봐 또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 넌 이 시애미가 그렇게 우습냐? 응? 제발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거짓말까지? 그래, 내가 너 가정교육 엉망인 거 진작에 알아봤다. 이날 어머님은 또 가정교육 얘기하시며 친정엄마를 욕하셨고 저한테도 쌍욕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며 같이 어머니께 뭐라고 했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제 앞에서 하도 거짓말을 하셔서 녹음기를 하나 샀는데 그날 제 앞에서 자기 아들을 조종하네 만회하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머님이 자꾸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남편 앞에서 말씀하시길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어머님이 조작이라며 쌍욕을 하신 겁니다. 이러니 남편이 자기 엄마임에도 거리를 두었던 건데 어머님은 그게 다 저 때문이라 생각하시며 툭하면 찾아와서 저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욕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막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싸울 때가 많았는데 저라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남편도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는 게 싫다며 명절 아니고는 굳이 시댁에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는데 사실 시부모님을 보면 아버님이 어머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에도 잘 맞춰주시는 게 좀 이상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빠가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결혼하셨대. 결혼하면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 참고 사시는 거야? 그렇지. 남들이 보면 아버지는 애처가로 보이는데 내가 볼 땐 애처가가 아니라 엄마한테 그냥 꽉 잡혀 사시는 분이지 뭐. 한마디로 아버님도 어머님의 그런 성격을 아시면서 눈 감아주고 사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남편과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하셨습니다. 아가씨 결혼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신우의 일이라 일단 남편과 같이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희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였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어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신우 결혼이다. 혹시 정수 너도 얘랑 똑같은 생각이냐? 네. 뭐? 아니 생각이라도 해보고 대답을 해. 이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죠. 저희한테 1억이라는 큰 돈도 없고 정인이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결혼해야지 무슨 저희가 1억을 해줘요. 어머님이 이날 저희를 불러서 하신 말씀은 신우가 곧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으로 1억이 필요하니
그 돈을 저희 보고 해오라고 하신 겁니다. 1, 2천도 아니고 1억이라는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집에 오면서 엄마가 아까 한 얘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는데 1억이나 필요해? 안 봐도 비디오다. 정윤이가 전부터 호텔에서 결혼하길 바랬거든. 호텔? 내가 전에도 호텔 얘기 꺼내길래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때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엄마한테 고집 피운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그건 아니라고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자기도 우리 엄마 겪어봤잖아. 정윤이나 엄마나 좀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 남한테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남편이나 저나 이날 정확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20평대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다가 괜찮은 집이 나와서 대출 조금 끼고 집을 마련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버는 게 적지 않았기에 대출받은 건 금방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새 집은 아니었으나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너무 좋았고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오니 집이 대궐같이 넓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일주일간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있던 일이라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집에 저 혼자 있는 걸 아신 어머님께서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넌 이사까지 했으면서 집들이도 안 하냐? 어머님, 저희 이사할 때 와보셨잖아요. 그때 본 거랑 정리 다 끝내고 초대받고 오는 거랑 같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날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또 돈 얘기였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1억을 해달라고 하셨죠. 그건 그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1억이라는 돈은 저희한테 없다고요. 내가 너희 통장을 볼 수가 없어서 네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만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으면서 우리 딸한테 그 정도 돈도 못 해주냐? 보통 1억이라는 큰 돈은 그 정도 돈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래 선생님이다 이거지. 넌 항상 너보다 어른인 나를 가르치려고 들더라. 애들한테나 선생이지 나한테는 그냥 며느리야. 어머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나 정수 씨나 1억 못 해드립니다. 호텔 예식 할 거라고 들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돈도 없는데 호텔에서 결혼이라니요. 네가 흔해 빠진 예식장에서 결혼했다고 내 딸도 그렇게 결혼하라는 말이냐? 저희 호텔에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네 학생이야? 말 똑바로 안 해? 다시 말씀드리는데 못 해드립니다.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마련해. 싫습니다. 뭐? 싫어? 네. 그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놓고 말씀하세요. 못나? 돈 해주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이 손 놓지.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친정엄마가 누군가 통화를 하며 나오셨습니다. 그 손 당장 놓으세요. 아우 깜짝이야. 아니 쥐새끼도 아니고 방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까? 쥐새끼라뇨? 그 손부터 빨리 놓으세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일주일간 저 혼자 지내야 했고 마침 엄마가 이사한 집에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 동안만 집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엄마는 점심을 드시고 방에서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걸 모르고 어머님은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저 난리를 피운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친정엄마 앞에서도 막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자, 놨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1억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얘가 제 아들과 결혼할 때 해온 게 대체 뭡니까? 네? 저희 집안 잘 아시겠지만 좀 삽니다. 그런데 사돈네는 너무 평범한 집안이라 제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혼할 때 남들 다 아는 예단도 생략하고 해온 거 쥐뿔도 없으면서 제가 이 정도 요구도 못합니까?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안조가 안 받기로 하셨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 사는 집도 둘이 번 돈으로 알아서 얻고 양가에서 1원 하나 지원 안 받고 알아서 잘 살면 부모로서 기특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과 결혼시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잠시 뒤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고 어머님은 그분을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암튼 저는 1억 받아야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현관 밖에서 네 목소리 다 들린다. 1억? 너 지금 1억이라고 했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누군가 통화하며 방에서 나오셨을 때 통화한 사람은 바로 시할머니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외할머니와 시할머님이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서로 인사를 나누셨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못 알아보셨고 이후 두 분이 문화센터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얘기를 나누다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임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종종 두 분이 만나시면서 차도 한잔하시고 서로 집도 왕래하시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되셨기에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암튼 엄마는 방에서부터 시할머님과 통화를 하며 나오셨고 통화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시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얘기를 시할머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셨던 시할머님은 바로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시어머니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내가 너 조용히 살라고 했냐 안 했냐? 내 하나뿐인 손주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가자. 어딜요? 너 한 번만 더 돈 문제로 시끄럽게 하면 내 아들하고 갈라서기로 했지. 어머님! 앞장서! 이날 시할머니의 등장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 시할머니 앞에서 빌었고 결국 시할머니는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셨고 아버님까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날 저는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결혼할 당시 시할머님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것만 보고 결혼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집도 사주고 예단 같은 거 해올 필요 없다면서 시할머님은 금목걸이에 금반지에 또 사고 싶은 거 사라면서 현금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는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를 모질게도 했다고 하셨던 어머님의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시할머님은 어머님이 친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그걸 뭐라고 하신 적도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결혼할 때 해온 게 없다고 구박을 하셔놓고 어머님은 정말 맨몸으로 시집을 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셨다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결혼 직후 돈 관리를 직접 하게 되면서 매달 받은 아버님의 월급을 남김없이 다 쓰고 다녔고 심지어 다른 친척들한테 시할머니 욕을 하며 치매가 온 것 같다며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돈 한 푼 안 준다며 별 욕을 다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척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시할머니 귀에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참았다고 하셨어요. 자기만 조용히 하면 집이 시끄러워질 일이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다단계에 손을 대서 모은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살던 집까지 날릴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시할머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다단계에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도 다시 다단계로 사고를 쳤고 결국 시할머님은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니 본인이 집을 따로 얻어나가서 사시게 된 겁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나쁜 시어머니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한테 엄청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까봐 그 많은 제사도 없애시고 그저 자기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만 바란다고 하셨는데 툭하면 사고를 치고 자기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손주를 네가 애지중지 키워?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냐? 너 정수 낳고 나서 집에서 애 본 적이 있냐? 힘들까봐 아줌마까지 붙여줘서 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네가 뭐? 어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집에서 엄마가 없으니 나를 엄마 하면서 따랐던 게 정수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시할머니가 시집살이 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뺏어갔다면서 어릴 때 제 남편을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셨고 그걸 외할머니한테 말씀하셨는데 외할머니는 그걸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친구 사이니까 시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날 제가 머리채까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겁니다. 시할머님이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까지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더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찾아오셔서는 갈라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돈 문제로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그땐 내 아들하고 갈라선다고 했냐 안 했냐? 시할머님이 크게 화가 나신 건 저한테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도 있었고 신우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이미 5천만 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막무가내로 1억을 요구하신 거니 1억은 결혼자금이 아니라 어머님이 따로 쓸 돈이었던 겁니다. 내가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더냐? 아니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는 내 말 믿어야죠. 다른 대로 말 안 해? 어머님은 여전히 다단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생긴 빚이 있었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 신우 결혼을 핑계로 저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오라고 한 거였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님 편이라 이번에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감싸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있고 친정엄마도 있다 보니 어머님도 더는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아버님과도 다단계는 확실히 다 접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고 빚까지 만들었으니 아버님 역시 큰 배신감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일로 아버님은 시할머니 말씀대로 어머님한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도 이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는 어머님과 다시는 안 본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셨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너무 완강했어요. 엄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고 저 미영이랑 잘 살 테니까 앞으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긴 했지만 대놓고 어머님과 다시는 안 본다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임신 초기여서 남편 말고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초 바로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유산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 양가의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제가 임신 중에 머리채까지 잡혔으니 남편이 정말 크게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뱃속 아기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떻게든 시댁과 마주하는 일은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버님이 계속 이혼 요구를 하셨으나 어머님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잘못했다고 비는 상황이었고 시할머님은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은 꿈도 꾸지 말라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할머님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금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시골의 땅이며 건물이며 언젠가 다 상속해야 할 재산이지만 어머님한테는 그 재산을 줄 수 없으니 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잘못됐다고 매일같이 아버님을 붙들고 눈물을 보이니 아버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으나 그것도 남편이 안 간다고 선언을 했고 저는 친정과 시할머니 이렇게 왕래를 하며 지냈어요. 저는 안정기를 넘어서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긴 진통 끝에 낳아서인지 많이 힘들었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힘들었던 건 금방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날 병원에는 남편은 물론 친정 부모님과 외할머니 그리고 시할머님까지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따로 꽃바구니를 보내셨는데 시어머님은 끝내 오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죠. 시할머님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기 면회 시간에 꼭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손주가 낳은 자식까지 보게 됐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 생활까지 마친 저는 집에 와서 육아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앞두고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네? 아니요. 오지 마세요. 여기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시지 말라고 단번에 거절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냉정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임신 중일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을 초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확고했고 저보다 더 어머님이 오시는 걸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남편도 어머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인지 이제 그만 용서해드리자는 말조차 제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어머님과 다시 왕래하고 지낼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너 아직도 개편이냐? 엄마는 안 불쌍해? 너까지 이게 100%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엄마한테 저런 말을 듣고 다시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아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버님과는 종종 영상통화로 아기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고 시할머니와도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예전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희 외할머니와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건강하시니 앞으로 제 딸이 크는 모습을 좀 더 오래 보시길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댁과의 사이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씁쓸하지만 그래도 좋은 남편을 만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